북경 3박 4일 패키지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비자 면제로 마음만 먹으면 비교적 쉽게 갈 수 있는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출발 전에는 미세먼지가 먼저 떠올랐지만 실제로는 공기가 맑고 하늘도 깨끗했습니다.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 이화원, 만리장성까지 북경의 주요 역사 현장을 직접 걸어보았습니다. 북경은 건축물마다 시대의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있는 도시였습니다. 왕조의 시간과 근현대의 변화된 모습을 색다른 시선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이곳은 베이징 중심에 위치한 천안문입니다. 1420년 명나라 영락제 시기 자금성의 정문으로 건립되어 황제가 조서를 선포하던 의례 공간이었습니다. 청나라를 거치며 이름은 천안문으로 정착했습니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황제 체제가 붕괴되며 공화정 시대의 공간으로 전환됩니다. 1919년 오사운동, 학생과 시민들이 이 일대에 모여 근대 중국 정치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천안문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1966년 문화대혁명 시기에도 이 광장은 대규모 정치 집회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1989년 봄, 천안문 광장은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학생과 시민들이 정치 개혁과 부패 척결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6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정부는 계엄군을 투입해 시위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천안문은 국경절 열병식과 국가기념식이 열리는 장소로 유지되었습니다. 2025년 9월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이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참석해 양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천안문은 중국의 권력 구조와 시대 변화를 압축해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이곳은 자금성입니다. 1420년 명나라 영락제에 의해 완공된 뒤 명청 두 왕조 24명의 황제가 이곳에서 통치했습니다. 면적은 약 72만 제곱미터, 현존 건물은 약 980여 동에 이릅니다. 전통적으로 방의 수는 9,999칸이라 전해집니다. 하늘의 궁전이 1만 칸이라는 상징 아래 황제는 그보다 하나 적은 수를 택했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20세기 조사 기준 실제 방수는 8,707칸으로 집계됩니다. 9,999칸은 상징적 표현에 가깝습니다. 경복궁은 1395년 태조 4년에 창건되었습니다. 현재 경내 면적은 약 43만 제곱미터이며 1867년 흥선대원군 중건 당시 전각 약 500여 동, 7,225칸 규모로 기록됩니다. 임진왜란으로 전소된 뒤 19세기 후반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항점기 동안 대부분의 전각이 철거되었고 현재 모습은 1990년대 이후 단계적 복원을 통해 회복된 것입니다. 두 궁궐은 모두 유교적 통치 이념에 따라 남북 중심축을 기준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앞쪽에는 국가의례와 정무공간인 외조, 뒤쪽에는 군주와 왕실의 생활공간인 내정희봉입니다. 자금성의 중심 정각 태화전은 황제의 즉위식과 국가 대례가 열린 공간입니다. 3층 대리석 기단과 황금색 유리기와는 천자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두 궁궐에는 이름이 같은 정각도 존재합니다. 건청궁, 교태전, 신무문입니다. 경복궁은 북악산을 배경으로 산세를 궁궐 경관에 끌어들이는 차경 방식을 취합니다. 전각 사이에 수목과 연못을 두어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반면 자금성은 높이 약 10m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독립된 궁성입니다.
특히 외조의 넓은 석조 광장에는 화재 방지와 시야 확보를 위해 나무를 거의 두지 않았습니다. 경복궁이 자연과의 조화를 지향한 궁궐이라면 자금성은 제국 질서의 완결성을 구현한 황제의 도시입니다. 이곳은 중국 황실정원의 걸작 이화원입니다. 이 정원은 청나라 걸륭제가 어머니의 장수를 기원하며 조성한 청이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860년 제2차 아편전쟁 중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에 의해 파괴됩니다. 이후 이곳을 다시 일으켜 세운 인물, 바로 서태후입니다. 그녀는 해군 예산을 전용해 정원을 중건했고 오늘날의 화려한 이화원이 완성됩니다. 이화원은 휴식 공간이자 정치가 이루어지던 황실 무대였습니다. 곤명호와 만수산, 728m의 장랑은 황실의 위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화려함 뒤에는 청말기의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태후는 어린 황제를 앞세워 40여 년간 실권을 장악합니다. 개혁을 추진한 변법 자강 운동을 억압하며 보수적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청나라는 외세의 침략과 내부 혼란 속에서 점점 힘을 잃어갔고 1911년 신해 혁명으로 260년 청왕조는 막을 내립니다. 중국 역사에는 또 다른 여성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한나라의 여태후. 잔혹한 숙청 속에서도 왕조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당나라의 측천무후. 유일한 여성 황제로 국가를 부흥시켰습니다. 세 인물 모두 권력 앞에서는 냉혹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결과는 달랐습니다. 여태후와 측천무후는 체제를 안정시켰지만 서태후의 시대는 제국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한나라의 멸망은 한 사람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외세, 부패, 시대의 흐름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지도자의 선택을 기록합니다. 고요한 풍경 속에 남겨진 한 제국의 마지막 황혼, 화려함과 쇠락이 공존하는 곳, 이화원은 청왕조의 영광과 몰락을 함께 증언합니다. 이곳은 베이징 남쪽에 자리한 천단입니다. 1420년 명나라 영락제에 의해 조성된 이곳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국가 최고 의리의 공간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황제는 천자, 곧 하늘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천단은 황제가 하늘과 직접 소통하며 통치의 정당성을 확인하던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은 원형의 기년전입니다. 둥근 지붕은 하늘을, 네모난 기단은 땅을 뜻하며 천지의 조화를 건축으로 형상화합니다. 못을 사용하지 않은 정교한 목조 건축은 당시 기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매년 동지, 황제는 이곳에서 풍년과 국가의 안정을 기원했습니다. 만약 재해가 발생하면 이는 곧 통치자의 덕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천단은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황권의 정당성과 국가 질서를 상징하던 정치적 무대였습니다. 고요한 푸른 기와 아래 하늘과 제국이 연결되던 순간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베이징 동북부에 위치한 예술특구 798 예술구입니다. 1950년대 이곳은 중국과 동독이 협력해 건설한 군수공장이었습니다. 냉전시대 산업의 상징이었던 공간이 이제는 현대예술의 중심지로 탈바꿈했습니다. 높은 톱니형 지붕과 붉은 벽돌 건물에는 당시 사회주의 구호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흔적 위에 갤러리와 스튜디오,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2000년대 초 젊은 예술가들이 이곳에 모여들며 798은 중국 현대미술의 실험 무대가 되었습니다. 전통과 체제, 개인과 사회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이 공간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산업유산이 예술로 재탄생한 거리 798은 오늘날 베이징의 가장 역동적인 문화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만리장성. 돌과 흙으로 쌓였지만 본질은 두 세계의 충돌이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진시황은 흩어진 성벽을 연결해 북방 방어선을 세웁니다. 이후 한무제를 거쳐 명대에 이르러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석축장성으로 완성됩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이어진 이 벽은 기마민족에 맞선 농경제국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북방 유목민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기동력과 활, 조직된 전술을 갖춘 초원의 전사들이었습니다. 기원전 200년, 흉노의 지도자 목돌선우는 한나라 황제 유방을 백등산에서 포위합니다. 황제가 포로가 될 뻔한 사건, 장성이 왜 필요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파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흉노, 곧 훈이라 불린 일부 세력은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압력은 게르만계 고트족의 이동을 촉발했고 결국 로마 제국의 국경을 뒤흔듭니다. 초원의 연쇄 이동은 유럽 질서를 무너뜨렸고 476년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동아시아의 방어선이었던 만리장성. 그러나 그 배경이 된 초원의 힘은 유라시아 전체를 흔드는 나비 효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강성했던 북방 유목민은 스스로의 역사를 충분히 남기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이동의 사회였습니다. 성벽도 고정된 도시도 없었습니다. 체계적 문자 기록이 부족했기에 그들의 역사는 농경제국의 사서 속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흉노를 아는 방식 또한 한나라 기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기억을 지키는 힘이며 역사를 남기는 권력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의 역사와 미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만리장성을 바라보며 문자를 남긴다는 것의 의미와 세종의 위대함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흉노라는 유목민족이 얼마나 강성했는가, 막아내기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그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다. 목돌선우의 흉노의 강성함,